조용한 마을의 악몽, 8명의 아기 살해 충격 사건. 11년 동안 한 여성이 8명의 친자식을 냉혹하게 살해한 사건은 누구에게나 소름을 돋게 합니다. 그러나 경찰에 체포되었을 때 그녀는 이 아이들이 자신과 친부 간 부적절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그렇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가 아이들을 죽이도록 강요한 것은 그녀의 아버지였을까요? 아니면 아이들이 이 세상에 남기를 원하지 않았던 어머니의 결정이었을까요? 오늘의 영상에서 이 사건에 대해 더 알아보세요. This is a true crime case adapted in a 2D style. 사건은 프랑스 북불릴 인근의 인구 700여 명이 사는 작은 마을에서 발생했습니다. 8월에 한 가족이 이 조용한 마을로 새 집으로 이사 왔습니다. 그들은 마당에 작은 연못을 만들어 더 많은 녹지와 아이들을 위한 놀이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정원을 꾸밀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를 위해 땅을 파던 중 흙 속에서 예상치 못하게 이상한 뼈 조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가족은 이것이 단순히 동물 뼈라고 생각했으나 자세히 살펴본 후 충격을 받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지역 경찰은 즉시 현장에 도착해 주변을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뼈 조각뿐만 아니라 마당 땅속 깊숙이 묻혀있던 신생아 2명의 완전한 유골도 발견했습니다. 신생아 유골 발견 소식은 빠르게 퍼져 마을 전체에 공포와 충격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경찰은 불운한 아이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범인을 찾기 위한 대규모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결국 경찰이 수집한 모든 정보는 한때 마을에 살았던 여성 도미니크 코트레즈 가족으로 이어졌습니다. 마당에서 2 신생아의 유골이 발견된 후 경찰은 즉시 도미니크 코트레즈 부부를 수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수상한 점을 감지한 조사팀은 정원과 마당 전체를 철저히 수색했습니다. 그 수색 결과 마당에 묻혀있던 6명의 신생아 유골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유해들은 모두 플라스틱 봉지에 신중하게 쌓여 깊이 묻혀 있었으며 끔찍한 진실을 숨기려는 절박한 시도가 엿보였습니다. 경찰의 압박과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도미니크 코트레즈는 범행을 자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친자식이며 출생 직후 직접 살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도미니크는 살인을 저지른 후 시신을 비닐봉지에 싸서 묻었으며 이를 통해 10년 넘게 그녀의 끔찍한 비밀을 숨길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미니크 코트레즈의 자백은 수사관들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 프랑스 전체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경찰 진술에서 도미니크 코트레즈는 작은 마을의 농업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단순한 농부로 농사와 가축 사육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4명의 누나와 1명의 형을 둔 6자녀 중 막내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도미니크는 통통한 체형을 가졌고 자라면서 점점 더 체중이 늘어났습니다. 그녀의 독특한 체형은 친구들의 놀림감이 되기 시작했고 학교에 갈 때마다 조롱 섞인 시선과 독서를 견뎌야 했습니다. 계속된 조롱으로 인해 도미니크는 점점 자신을 닫아가며 친구들과의 활동에 참여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자존감이 매우 낮아진 그녀는 사람이 많은 장소를 피했고 모임에 초대받아도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미니크는 자신이 고립되고 외로우며 격리된 세상에 갇힌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농장에서 보내며 공동체에서 멀어졌고 자신이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 유일한 사람인 아버지와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깊은 상처의 원인은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도미니크가 겨우 8살이었을 때 친아버지가 처음으로 그녀를 학대하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지속적으로 폭력을 가하고 그녀에게 어두운 행위를 강요했으며 그녀의 삶은 고통스럽고 악몽 같은 날들의 연속이 되었습니다.
이후 도미니크와 아버지의 관계는 처음엔 강압적이었으나 점차 그녀가 스스로 유지하고자 하는 이상한 유대감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린 시절의 잔혹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성장하면서 심지어 결혼한 후에도 이 관계를 적극적으로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도미니크는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합법적인 남편에 대한 사랑을 넘어섰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녀에게 아버지는 단순한 혈육을 넘어 깊이 사랑하고 정서적으로 의존하는 대상이었습니다. 성인이 된 도미니크는 의료 분야의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도하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노인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동료들의 눈에 비친 도미니크는 항상 기꺼이 돕고 자신이 책임진 환자들을 세심하게 돌보는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일에 대해 늘 열정을 보였으며 동료들은 그녀의 책임감과 따뜻한 마음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도미니크는 종종 노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으며 그녀의 모든 온화함과 보살핌을 일에 쏟아부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남편과 만나 결혼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도미니크는 첫 딸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첫 출산 경험은 그녀에게 깊은 심리적 상처를 남겼습니다. 딸이 태어난 날 동정과 격려를 받는 대신 도미니크는 마음의 상처를 주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출산 직후 피곤하고 통증으로 지쳐있는 그녀에게 한 간호사가 냉담하게 말했습니다. 다음번에는 살을 빼고 오세요. 다루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생각 없는 말은 도미니크의 불안감을 비수처럼 찔렀습니다. 어릴 때부터 외모에 민감했던 그녀에게 그 말은 상처를 더해 주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짐이 되는 것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간호사의 가혹한 발언은 도미니크가 어머니로서 특별한 순간에 수치심을 느끼게 했을 뿐 아니라 출산과 신체 이미지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었습니다. 어머니가 되는 기쁨을 느끼는 대신 도미니크는 자신의 몸에 대한 강박과 수치심에 시달렸습니다. 첫 딸을 낳은 후 도미니크는 또 다른 딸을 출산했습니다. 키가 55m에 불과했지만 몸무게가 110에서 160kg 사이였던 도미니크는 상당히 독특한 체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임신할 때마다 몸은 더욱 무거워졌고 그녀는 체중에 대한 불안감과 이전 출산 경험이 겹쳐져 출산 생각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도미니크는 거울을 들여다보지도 못했지만 임신으로 인한 신체 변화가 그녀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체중이 증가하는 느낌을 두려워했고 너무 커져서 불편해질 것이라는 생각에 시달렸습니다. 도미니크 코트레즈는 평균을 훨씬 초과하는 체형을 가졌으며 임신 중에도 주변 사람들이 그녀의 신체 변화에 대해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매일 곁에 있던 남편조차도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곁에 있던 두 딸도 어머니가 생명을 품고 있다는 기미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임신을 알아챘어야 할 의사들조차도 뱃속에 아이가 자라는 것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각 임신 기간 동안 도미니크는 깊은 외로움을 견뎌야 했습니다. 임신의 기쁨이나 걱정, 고통을 그 누구와도 나눌 수 없었습니다. 뱃속에서 생명이 움직일 때마다 그 느낌을 나누거나 털어놓을 상대가 없었습니다. 도미니크는 심지어 오랜 세월 동안 아버지의 학대를 견뎌야 했다고 고통스럽게 회상했습니다. 아버지가 가까이 다가올 때마다 두려움이 되살아났지만 그녀는 완전히 무력했고 그의 통제를 벗어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학대를 가하는 동안 어떠한 피임 방법도 사용하지 않아 도미니크는 의도치 않은 임신에 대한 두려움을 계속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자신의 몸이 끔찍한 행동의 결과를 품을 수 있다는 생각은 그녀에게 혐오감과 절망감을 안겨주었지만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임신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도미니크는 혼란과 고통,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진실이 드러날까 두려웠고 사회의 시선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 그녀는 낙태나 다른 지원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번 임신할 때마다 극도의 혼란과 고통을 겪으며 벗어날 수 없는 악순환에 갇힌 느낌을 받았습니다.
혼란과 절망에 빠진 도미니크는 끔찍한 해결책을 떠올렸고 비밀을 지킬 수 있는 피임의 한 형태로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태어난 직후 아이들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것을 선택했으며 그것만이 어두운 날들의 결과를 막는 방법이라고 여겼습니다. 이 행위는 점차 그녀가 자신의 삶과 비밀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잔인하고 소름 끼치는 결정이었지만 도미니크에게는 아무도 알기를 원치 않았던 모든 것을 숨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첫 아들을 출산했을 때 그녀는 침대 시트를 사용해 아이의 숨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 후 준비해둔 쓰레기 봉투에 시신을 담아 부모님의 집다락방에 조용히 숨겼습니다. 이 일은 완전히 조용히 이루어졌고 가족이나 이웃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으며 그 끔찍한 비밀은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아이를 해친 일도 특별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도미니크는 간질 치료를 위해 입원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예기치 않게 진통을 느꼈을 때 그녀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병원 화장실로 가서 혼자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닫힌 차가운 화장실 공간에서 그녀는 아이를 무자비하게 손으로 숨을 막았습니다. 아이의 생명을 끊은 후 도미니크는 시신을 비닐과 수건으로 싸서 병원 개인 사물함에 몰래 숨겼습니다. 태어날 때 그녀는 아이의 시신을 집으로 가져가며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고 비밀을 유지했습니다. 도미니크의 행동은 세심하게 계획되었을 뿐 아니라 믿기 어려울 정도로 냉혹했습니다. 출산 때마다 그녀의 삶은 조용한 비극으로 채워졌으며 이는 공포와 고립감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 잔인한 기억들은 그녀의 마음을 떠나지 않고 도미니크 코트레즈의 설명할 수 없는 어두운 비극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수년에 걸쳐 도미니크의 범죄는 반복되었고 이는 그녀의 기억 속에 결코 지울 수 없는 어두운 흔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신생아의 생명을 스스로 끊을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죄를 한 조각씩 묻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11년 동안 그녀는 자신의 피가 흐르는 8명의 신생아를 차례로 살해했으며 그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점차 그 기억이 흐릿해졌습니다. 작고 여린 얼굴, 희미한 울음소리, 그리고 생명이 서서히 그녀의 손에서 사라져가는 느낌은 이제 희미하고 섞인 악몽 같은 기억으로 남아있었습니다. 범죄의 냉혹함이 그녀의 마음을 점차 덮으며 고통이나 회한과는 거리를 두게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기억은 더 이상 구체적이지 않았고 무거운 공허감과 설명하기 어려운 침묵만 남았습니다. 도미니크는 가가이의 얼굴이나 마지막 숨소리를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고 단지 차가운 공허함이 마음에 자리 잡았을 뿐입니다. 한편 도미니크는 자신이 신생아를 살해한 사실을 아버지에게 고백한 적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아버지가 시신을 숨기는 데 도움을 줬을 가능성을 의심했지만 사건이 드러나기 전에 그가 이미 사망했기에 그의 역할에 대한 의문은 영원히 풀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도미니크와 아버지 사이의 관계와 어두운 비밀, 그가 그녀의 행위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또는 돕기라도 했는지에 대한 진실은 그와 함께 묻혀버렸습니다. 도미니크는 자신이 아이들을 살해한 이유가 아버지와의 잘못된 관계의 결과일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법의학 DNA 검사 결과는 또 다른 진실을 밝혔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이 아이들의 아버지는 도미니크의 친부가 아니라 남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실은 사건을 더욱 비극적으로 만들었고 그녀가 제시한 동기가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며 그녀의 행동이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되었습니다. 범행을 저지를 때마다 도미니크 코트레즈는 그 끔찍한 진실을 드러내지 않고 집안의 시신을 숨길 방법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드러날까 두려워 외부의 시신을 묻거나 처리할 엄두를 내지 못한 그녀는 집안에 누군가 눈치채지 않을 법한 곳에 시신을 숨기기로 했습니다. 신생아들의 시신은 남편과 두 딸의 눈에 띄지 않는 외진 곳에 조용히 놓였습니다. 때로는 오래 사용하지 않은 빨래 바구니에, 때로는 어두운 차고나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놓았습니다. 심지어 침대 밑에 숨기는 대담한 선택을 하기도 했지만
그곳은 쉽게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신들이 부패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집안 구석구석에 악취가 퍼져나갔습니다. 남편과 두 딸은 가끔 차고나 옷장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도미니크가 침대 밑에 시신을 숨긴 곳에서도 불쾌한 냄새가 풍겨나왔습니다. 그 냄새들은 비정상적으로 나타나 사람들을 불쾌하게 했지만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어 가족 모두가 곤혹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가족 중 누구도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 냄새가 오래된 집에서 발생하는 배수관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때로 집에 있는 애완견이 구석진 곳에서 자면서 냄새를 남겼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가족 중 누구도 자신들이 익숙한 공간이 끔찍한 비밀을 숨기고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도미니크는 헌신적이고 자상한 아내이자 어머니였기 때문에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진실은 경찰이 문을 두드려 충격적인 소식을 전할 때 비로소 드러났습니다. 6월 4일 도미니크 코트레즈는 경찰에 체포되었으며 그녀가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초기 증거를 조사한 후 법원은 추가 정보를 수집하고 사건과 관련된 여러 측면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그녀를 임시로 석방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5년 프랑스 두의 형사법원에서 도미니크 사건에 대해 보다 철저하고 상세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판사와 검사들은 그녀의 범행 동기, 범행 당시의 상황, 심리적 상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사회와 도미니크 본인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에서 도미니크 코트레즈는 차가운 태도로 저는 그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어요. 첫 아이를 낳았을 때 남자아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 후로는 아이들을 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몸이 차가워질 때마다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이 말은 법정에 있던 사람들을 소름 끼치게 했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무서운 무관심을 드러냈습니다. 재판 중 검사는 도미니크가 저지른 범죄가 심각하고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며 18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사는 이 형량이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고 유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처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도미니크 측 변호인은 다른 주장을 내세우며 배심원 9명이 여러 감경 요소를 신중히 고려해 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그녀의 변호인은 도미니크가 특별한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어 의사와 마주치는 것에 공포심을 느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점은 그녀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녀가 고립 속에서 비극적 결정을 내리게 한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신중히 고려한 후 법원은 도미니크 코트레즈에게 징역 9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결정은 대중 사이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행동에 대해 이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미니크의 깊은 정신적 상처와 평생의 외로움을 보고 그녀에게 연민을 느끼며 형량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도미니크의 삶이 끝없는 고통의 연속이었으며 9년형은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줄 수 있는 처벌이라고 여겼습니다. 도미니크 코트레즈는 어머니로서 신성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오히려 무자비하고 용서받기 어려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녀의 삶이 비극과 불행으로 가득했을지라도 그 사실은 그녀가 자신의 아이들에게 저지른 일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 아이들은 사랑과 돌봄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으나 그녀의 비극에 휘말려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도미니크의 이야기는 연민과 분노를 동시에 불러일으키며 때로는 한 사람의 비극적인 사연 뒤에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가 숨겨져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깊은 심리적 상처가 무고한 생명을 비극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슬프면서도 분노를 자아내는 일임을 이 사건은 보여줍니다.